앞에 시간에 좋은 귀를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던 중간에 이제 그 스태프분들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카피 얘기를 했는데 좋은 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한 작품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멜로디 라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의 음악을 대중음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적인 어떤 카피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거 없이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진행하게 될 제 음악을 직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과정에서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 점은 정말 숙지를 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피, 결국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모방,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야, 윤상이라는 작곡가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카피곡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저는 아마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카피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카피의 정확한 우리의 의미를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만큼 읽어내려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음악적인 용어로 카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 소설이 있습니다. 재밌게 보죠. 굉장히 재밌는 소설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 소설에 과연 몇 퍼센트를 한 줄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느냐. 분명히 저는 읽다 보면은 이건 도대체 작가가 뭔 기분으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작가의 마음이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때면 참 책을 읽는 속도가 힘들어져요. 왜 그 부분을 분명히 난 내 식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일단 다음 페이지를 넘길 기분이 들겠죠. 누구나 그러겠죠.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넘어가자. 이런 책은 교과서들, 이런 책들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가끔 정말 그렇게 읽다가 어떤 문맥을 쫓아가기 어렵다든지 중간에 몰입되기 힘들다든지 이것은 그만큼 그 작가의 글을 자신이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안 됐다라고 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어려운 책인 거예요. 근데 놓치면서도 따라갔다. 나중에 다시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책들 충분히 많이 있죠. 음악도 100%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듣는 특히 작곡가 단순히 멜로디만을 제출하는 작곡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편곡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그런 좋은 귀를 갖기 위한 카피 연습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드럼이 있어요. 안경이 아니고요. 자, 이쪽에 위치한 것이 스네어 드럼이고 하이햇이 있습니다. 심벌이 있겠죠. 여기엔 또 라지 탐탐이 있을 거예요. 자, 꽤 복잡한 타악기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주를 하는 남미의 그런 리듬들, 그런 리듬들에서 이제 현재 팝 음악에 사용되는 리듬들이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럼이라는 한 악기를 연주하는 하나의 드러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어요. 저는 또 제 편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리듬인데 좋은 편곡자가 되기 위해서 리듬을 이해 못하겠는데 선율적인 감각 그리고 어떤 코드의 어떤 이해 그런 것들이 탁월한데 리듬을 굉장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도 리듬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과 이해 때문에 편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그런데 그럴 때 물론 자신이 멜로디가 인정받는 작곡가가 됐을 때 다른 프로그래머나 다른 타악기 연주자를
불러와서 시키면 다 되는 거겠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 제가 음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세션맨들에게 어떤 하나의 곡을 연주를 의뢰할 때는 드럼 스코어 곡까지 다 그렸어야 됐어요.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는 없어도 스네어, 킥, 스네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디서 심벌을 때려 달라든지 지금 기호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중간에 필,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다 표기를 해가는 것이 어떤 그 당시에 관례였어요. 자, 그러면 이 드럼이라는 하나의 악기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이 악보를 그려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굉장히 심심해지거나. 자, 하나의 음악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자, 토토의 아프리카. 굉장히 저도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곡인데요. 지금도 좋지만 아프리카라는 곡이 있어요. 전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라고 얘기하는 A 파트가 있고 B 파트, C 파트가 있고 E가 나온 후에 간주가 있겠죠. 다시 B로 가든지 A로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따라서 반복을 시킬 때면 가겠고 그 다음에 엔딩이 페이드 아웃이냐 아니면 어떤 섹션에 의해서 짜잔 하고 끝이 낼 것이냐 그런 것은 이제 자기의 마음일 텐데 그걸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에 나오는 드럼 패턴이 이 드럼의 어떤 악기들을 건드려서 하나의 리듬을 연출을 해내느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프리카라는 곡을 시퀀서 상에서 플레이를 해본다든지 할 때 누군가에게 연주를 의뢰할 때 올바른 스코어를 절대 그려낼 수가 없겠죠.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훈련을 사실 모니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하나의 곡을 이해하는데 들리지 않는 소리들도 있고 믹싱이 잘못된 경우에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자, 헤드셋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킥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악보를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킥 드럼만 여기서 속간해서 듣는 거예요. 자, 이 킥 드럼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게 킥 소리일까? 그런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좀 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센 얘기도 겁없이 막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킥 소리는 이 사이에서 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상에 L, R과 이 상태에서 놔뒀을 때 가운데 들리겠죠. 하지만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니어필드 모니터 스피커를 들을 때 이렇게 삼각 구도를 그릴 수 있는 위치에서 높이도 귀의 높이와 맞춰서 음악을 들어라. 특히 요즘엔 투웨이 시스템이 일반 오디오에도 많이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다 요즘엔 돌비 서라운드부터 아주 5.1 채널 믹싱까지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테레오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킥이 가운데서 나오지만 분명히 이 아래 위에 위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우퍼가 밑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나오겠죠. 소리의 어떤 그러니까 소리의 어떤 방위와 위치들을 설명해 낼 때 그러면 킥은 이 정도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 정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많이들 들려 나오게끔 할 거예요. 자,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부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 들려 나오겠죠. 탐탐은 하이햇은 이제 마음대로예요. 이쪽 편에서 들려 나올 수도 있고 이쪽 편에서 들려 나올 수도 있고 치는 기분으로 듣느냐? 그러면 왼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또 왼손잡이 드러머들은 또 이쪽에 오른쪽에 하이햇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탐탐은 놓은 방향대로. 자, 이런 위치 감각을 일단 알고 지금 몇 번 탐을 어떻게 때렸으며 이 손이 예를 들어서 뭐 두 번째 탐탐에 손이 갔다가 다시 하이햇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심벌로 가는 어떤 그 과정이 사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아까 선천적인 어떤 감각이 있다면 좀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만으로 이걸 가려내려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든 어떤 이 드럼 소리가 갖고 있는 입체적인 소리에 대한 위치들을 확인하고 아까 얘기하듯이 킥과 하이햇, 탐, 이런 소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악기는 신경 쓰지 말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나른한 봄날 헤드폰을 끼고 가장 편한 자세로 어딘가에 누워서 듣는다 그러면 아마 가장 잘 들리지 않을까. 그건 저의 어떤 예전의 추억입니다. 자, 리듬 악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분명히 보면 뭐 8마디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사실 따라가다 보면 감을 잡으면 금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산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이 이야기는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도대체 몇 번째 소절에 뭐를 때려줘야 될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어떤 드러밍이라든지 드럼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연주를 많이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것도 카피죠. 그거 없이 뭐 지금 현대 형식을 따라간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카피 얘기를 할 때 가장 좋겠네요. 그 형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형식에 대한 이해는 머릿속으로만 카피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떠한 리듬도 자기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리듬들 사이에 섞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다른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역시 이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천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저는 베이스 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베이스 라인은 분명히 리듬과도 연관이 있으면서 코드와도 분명히 아주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라인 하나를 잘못 짚음으로 해서 수많은 뭐 세븐스, 뭐 11, 30 모든 그런 11, 30가 13입니다. 그런 모든 어떤 화려한 종류의 코드들을 자기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베이스 라인과의 어떤 이해관계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리듬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베이스 라인을 이해해달라. 이거는 분명히 제 식대로 여러분께 가는 거예요. 코드 먼저 이해한 다음에 리듬이 이해를 해도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추천하는 특히 어떤 저의 스타일이 좋아서 편곡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한 곡의 베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38마디짜리 곡이에요.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보니까. 그럼 분명히 반복이 있겠죠. 1절과 2절의 반복, 간주가 있을 것이고. 자, 이 베이스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한음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느냐. 그러셨다면 여러분들은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놓치고 흘렸던 베이스 라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전을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뭐 흘림음들을 넣게 돼요. 특히 뭐 여기서 브루스 스케일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다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블루스 스케일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부족했고 지금도 블루스와는 장르와는 좀 친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블루스 음악들은 몇 곡이 있지만 하지만 모든 베이시스트나 기타리스트들의 어떤 멜로디 라인을 할 때 중간에 나오게 되는 어떤 자신의 프레이즈는 그 블루스 음악의 어떤 그런 그 진행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중간에 뭐 이따가 잠시 그런 다음 시간에 표현이 있겠지만
하나의 음을 계속 쫓아가서 중간에 갑자기 어떤 프레이즈가 멋있게 나왔어요. 뭐 2절 넘어가기 전에 뭐 어떻게 뭐 베이스가 두두두두두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좀 엉성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에 연연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프레이즈는 도대체 어떤 근음을 근거로 위에 진행이 됐을까? 자, 베이스를 쭉 들을 때 중간에 듣다 보면 코드를 받쳐주기 위한 어떤 베이스라인 이외에 연주자의 어떤 꾸밈음들이 나올 때 그 음들에까지 연연해서 들리지 않는데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면 거기는 조금 그냥 넘어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 이유는 훌륭한 플레이어까지 겸하는 어떤 작곡가가 되려면 분명히 그 정도쯤은 미리 다 들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연주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들리지는 않는다 할 때, 근데 그럴 때 억지로 한 악기에 어떤 그런 연주자가 한껏 꾸몄던 하나의 프레이즈를 그대로 이해하려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해도 될 만한 테크닉이 아닐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을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얘기 어렵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음을 놓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킥드럼과 베이스 기타가 적어도 따로 노는 음악은 전 세계의 1%에 불과하지 않을까. 만약에 드럼과 베이스가 있다면 말이죠. 뭐 그 정도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킥드럼과 베이스 기타의 관계, 그 리듬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일단 자기가 들을 땐 정말 자기 수준에서 지금 안 맞는 음악인 거죠. 아주 나쁘거나 아니면 아주 어렵다거나. 적당한 음악들을 찾아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죠. 듣지 않고서는 논할 수가 없는 게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을 넘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가 평소 때 나는 좀 천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베이스 기타와 베이스 드럼이 정말 딱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곡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찾아내서 좋지 않으면 좋은 편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얘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가 들어서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적어도 어떤 베이스시스트와 어떤 드러머가 참 잘 맞고 그런 팀의 음악들을 몇 곡 기억하면서 정말 남들은 왜 이걸 모르지?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각자의 취향이 있을 테니까 그런 곡들이 적어도 10곡 이상은 돼야 자기가 리듬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나는 거겠죠. 남들도 다 이렇게 하던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건 굉장히 좀 나중에 우울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는 꽤 듣기가 편한 파트예요. 왜냐하면 리듬이라는 것은 리듬 하나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베이스 기타라는 것은 뭐 화음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 전부 단선이죠. 예, 둥둥.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키보드라든지 또 기타. 이것도 솔로 기타는 들을 필요도 없죠. 솔로 기타는 솔로 기타리스트가 알아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한 건데 그걸 그 무슨 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 정도는 연주자에게 맡겨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타와 키보드라는 파트가, 특히 키보드라는 파트가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그 정식 음악 수업을 받지 않은 관계로 해서 굉장히 그 욕심만 앞서고 굉장히 아쉬운, 저에게 있어서 아쉬운 파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자음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잘된 어떤 어쿠스틱 피아노 연주를 들을 때면 어떤 경외감이 들 만큼, 물론 잘한 연주는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이싱이죠. 이 보이싱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화성학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저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는 분명히 세븐을 여기다 짚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세븐 9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어떤 한 멜로디의 음을 7, 9을 짚었다고 했을 때 옆에 있던 한 편곡하는 동료가 야 거기서까지 그런 음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하면은 거기서는 답이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재즈한 스타일이 싫다. 나는 아주 좀 더 순수한 쪽이 좋겠다. 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자기 음악 할 때 그렇게 고집을 부리라는 얘기죠.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크게 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곡을 카피를 하는 마당에 생략을 해버린다. 이건 굉장히 범법행위예요. 그래 놓고서 뭐 그 곡 다 카피했습니다. 연주하시죠. 이러면 그건 일종의 사기죠. 적어도 실력이 안 되고 귀가 안 돼서 내가 그 음악의 코드를 정확하게 못 따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임의대로 물론 임의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알아서들 하시는 일이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카피예요. 카피. 원곡을 얼마만큼 자기가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훈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보이싱과 내 마음에 안 드는 진행대로 흘러갔던 거라 하더라도 그 키보드를 똑같이 탑 보이스까지 정확하게 따낼 수 있는 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거만 되면 제가 볼 때 화성학이나 작곡 기법은 굳이 안 하셔도 물론 그건 저 수준에 있는 음악을 얘기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버릴지 모르겠지만 100번을 이야기해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드 보이싱과 그 키보디스트의 터치와 뭐 어떤 그런 디테일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음악을 카피하는 입장이니까 보이싱 똑같은 프레이즈를 그 박자대로 쪼개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이싱 위에서 어떤 음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훈련. 이것도 다른 악기는 듣지 말고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을 들을 때 코드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음악들, 어떻게 보면 제 타입에 안 맞는 음악들을 들을 때, 특히 수많은 텐션 재즈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은 저도 못 따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있죠. 가장 중요한 얘기. 자기 수준에 맞는 음악을, 만만한 음악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따야지, 마음에 드는데 어려운데 시도를 해볼까? 이런 건 여러분들의 귀와 머리가 해결을 해야죠. 그 곡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니만큼 정말 난 이 곡만큼은 꼭 따야 되겠다 싶은 곡은 완벽하게 플레이를 할 수는 없더라도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적어도 3, 4곡만 하게 되면 제 얘기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뻔한 얘기니까요.